내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내년이면 싹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돼 버려요. 폐지되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 과세, 세금 매기는, 세금 물리는 정보로 활용되는 게 아닌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 접근성 좋은 꼰대, 공꼰대입니다. 오늘 4월 15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어려운 말인데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시행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법 예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 입법 예고를 먼저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6월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이 수도권에는 경기도를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광역시 등 이제 대상은 뒤에 이제 특정돼서 자세하게 알려줄 건데, 어쨌든 이 대상 지역을 통해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이제 이 신고제를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상을 정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좀 내려가서, 자, 이 주택 신고제의 개요를 보면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의 목적이 이제 나오거든요. 목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게 목적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라고 목적을 표면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목적, 진정한 목적은 세원 확보다. 세원 확보, 세금을 거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재료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 라는 것이죠. 이 세원 확보의 로드맵을, 지금까지의 로드맵을 좀 보면은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장기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투기꾼들로 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죠. 처음에는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애국하시라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하세요, 혜택 이런 거 저런 거 줄게요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사이에서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폭발했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세원 확보입니다. 처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양성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목적이 세원 확보가 목적이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많이 등록을 거의 안 하고 계셨죠.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라도 전세로 살면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 놓고 계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원, 월세에 대해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고, 이론상으로 들으면 맞아 라고 다 수긍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그 세금이 부과되면은 화가 나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택 수에 포함도 안 시켜준대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주택 수에 포함 안 시켜주죠. 거기다가 5년간 양도세도 면제해줬죠. 또 10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줬어요.
그게 집이 10채든 100채든 상관없이 양도세를 100% 감면해줬단 말이에요. 혜택으로 줬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70%로 좀 낮췄죠. 그러다가 올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졌죠. 자, 어쨌든 대단히 큰 혜택들을 주면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혜택이 점점 혜택이 감소하죠. 혜택이 감소하게 줄여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다가 이제 주택수에 다 포함됩니다. 양도세 100% 감면하다가 장특공제 70%로 낮췄다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장특공제 70%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면하다가 내년이면은 다 없어집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내년이면 싹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돼 버려요. 폐지되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로 인해서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보니까 세원 확보의 취지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못 거두니까 뭐 감면해줘 버리고 면제해줘 버리고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줘 버리고.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처음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점점 이 혜택을 감소시키고 폐지가 내년에 되면서 신고제가 딱 등장하는 거죠. 등장.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처음에는 애국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범인이란 뜻이죠. 범죄자. 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록하고 하라는 대로 했고 또 혜택 니네가 줬지 내가 달라 그랬냐?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혜택은 줄어가고 있는데 정당하게 세금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승시키는 범인 취급을 하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신고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원 확보의 마지막 로드맵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세원 확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자, 다음 넘어가면은 신고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대 100만 원 부과. 그다음에 자, 신고 지역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 지역은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도 전체, 인천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광역시, 6대 광역시를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행정 수도인 세종시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있잖아요. 도의 시 지역까지는 전역이 다 규정이 포함이 되고요. 군 지역 이하로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 이제 이게 초기 단계 도입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 지역까지만 할 건데 나중에는 군, 읍면, 도까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군 지역은 해제가 제외가 됐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신고 금액은 확정 일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6천만 원 이라는 걸 고려해서 6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다 신고하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신고 여기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고 의무가 없고 신규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 또 현재 살고 계셔서 계약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갱신 계약을 할 때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살고 계신 상태에서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로 하거나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신규 계약 또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연장 계약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갱신 계약. 요거 두 가지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그러니까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전세 2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2년 또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4년 살다가 다시 갱신을 하는데 임대인께서 2억이라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거야. 월세도 따로 안 받고. 그러면은 이제 임대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변동이 없을 때는 또 신고 안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절차인데요.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하는 게 좋다.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계약갱신 요구, 그러니까 이 내용에, 신고 내용에 보면은 요즘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신고제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는 이미 신고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5% 이상 못 올려요.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신고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신고를 할 때 계약갱신,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행사 여부를까지도 그 신고 내역에 포함을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날인한 거, 그 다음에 중에 한 명이 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임대한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주민센터 신고하시면 되고요. 주민센터 가기가 불편하거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내서 특별하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신고할 때는 뭐 계약서 원본 첨부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또는 임대차 신고를 포털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원본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요, 그 원본 파일을 같이 보내면 첨부하면은 신고한 것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리한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속 쓰는 건데 결과적으로 숨어있는 뜻이 그거다. 자, 다른 법에 따른 신고제도 의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민등록법상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입신고하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같이 첨부해서 내면은 신고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굳이 뭐 꼭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느냐 또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이 첨부해서 내보내면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또 임대차 신고, 이건 별도로 신고하는 거죠.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또다시 이제 확정일자까지는 다 받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플러스가 되어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든 세입자들이 대부분 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거 임대차 신고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모든 세입자들은 아마 확정일자를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면은요, 이제 과태료 부과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근데 계약 금액이 좀 작으면은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는 다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를 당장 부과하면은 또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그 보유세라든지 지자산세, 종부세 때문에 조세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감각을 무딘 사람들이 정부 입장에서 무딘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세장이 너무 강력하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과태료 부과 안 하겠대요. 네. 과태료 부과, 이제 바로 부과하면은 안 그래도 조세장이 심한데
거기다가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좀 쫄았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과태료는 1년 동안 유예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업무 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되니까요. 4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의 동해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6월 1일부터 시행 이제 아까 얘기한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지역 내 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건데, 그 전에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어디를 이제 5개 동만 시범 운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6월 1일 전까지 다른데 테스트 해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액계약, 여기서 이제 보면은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이제 깔세라고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런 것들은 사실 구두계약으로 하거나 단순 계약을 하지만은 동사무 가서 전입신고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단기 계약, 갱신 계약 이 모두가 신고만 하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걸로 되니까 이런 것까지 세원을 확보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말고 단기 깔세 놓는 것도 사실은 이게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신고도 세입자도 신고 안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도 신고를 안 해요. 근데 이 단기 계약까지 소액 계약까지 이게 신고를 하게 만들게 돼.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주겠다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원이 노출이 돼. 데이터가 쌓여. 그러면은 그 임대인한테 과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은 세원 확보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뭐 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 신고서 양식인데요. 양식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내용 적어야 됩니다. 성명하고 주소하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까 대상을 제가 기존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이 두 가지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래쪽에 Q&A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건데, 여기서 임대차 신고 대상은 어느 주택인가요? 주택은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준주택,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비주택, 자, 여기는 판잣집까지 포함이 되고요. 공장, 상가내 주택 이런 거, 판잣집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에 대해서 등기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니까, 판잣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호가 필요하신 국민들에 해당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그동안 받지 못했는데, 이 판잣집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보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신고해요? 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계약을 했다라는 부가적인 증빙 자료, 뭐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능한데, 뭐 임대차 계약하면서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있는 분들은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서를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난다. 자, 과태료 부과 유예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분석한 거는 지금 현재 조세 저항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년 동안 유예한답니다. 예, 표면적인 이유죠. 예, 넘어가고,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 언젠가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이 전산 시스템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잖아요. 자, 임대차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를 할 겁니다.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공개 예정이랍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시세를 파악하기도 쉽고, 또 과도하게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거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다. 그렇죠. 네. 다음에
공개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뭐 전체 임대가구의 30%만 확정일자가 받는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라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약 기간, 갱신, 뭐 신규 계약 여부에 대해서 임대료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 여기서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뒤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자, 이게 바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임대료 규제, 지금 이제 가격을 규제를 하면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의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래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거래는 원활하게 하면서 세금을 부과했다면 또 공급을 동시에 하면서 이런 세금 부과, 다주택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했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는 공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2년, 3년 전부터 이 공급 차단 정책을 할 때부터 세미나나 공개된 자리에서 공급은 계속 해야 된다. 거래는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그 가격 제한, 거래 제한 이런 데에 혹시나 이 임대료 규제에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대료 규제를 위한 도입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확정일자 연계, 임차인의 보호, 이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표면적인 의유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 과세, 세금 매기는, 세금 물리는 정보로 활용되는 게 아닌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거죠. 이거 활용 왜 안 합니까? 제가 만약에 정부 입장이라면 이거 당연히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앞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의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국민들한테 돌려주려면은 뭐 복지는 무조건 돈이 필요합니다.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제 이 세금이 더 많이 걷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유세 때문에 정부가 세금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면서 시장에다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또 그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때문에 열받고,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상실이 됨으로 인해서 뿔이 나 있고, 뿔난 수준이 아니죠. 분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임대차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만약에 속에 숨어있는 뜻을 얘기해 놓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관계가 없습니다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은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당연히 이 소득 재료는, 임대 신고 자료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한 멍석을 깔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뜻까지를 좀 뜻을 해석해 봤는데요. 제 생각이 뭐 다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이 되고요.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표면적으로 늘어난 목적보다는 숨어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그런 전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월세 신고제 도입 6월 1일부터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다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정확한 분석 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알림 설정이 이제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알림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날 때 꼭 그때 보셔야 되는 거, 시간 날 때마다 보실 수 있는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좋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